표현들이. 자, 먼저 표현들이가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거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표시를 보고서 상대방은 대리권 있는 줄로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 이게 요건이죠, 그죠? 대리권 준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졌고, 표시를 보고서 상대방은 대리권 있는 줄로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 자,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직접 표시해 줘야 됩니까? 간접적으로, 예컨대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위임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임장만 줬을 뿐이지 대리권 준 것은 아니었다라거나 또는 철회했다거나, 그러면 대리권 없잖아요, 그죠? 근데 B가 상대방 C한테 위임장을 이걸 채시하고 이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위임장 이것 때문에 B에게 대리권 있는 줄로 C는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표현 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이 사람이 책임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요건데 직접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한 거죠, 그죠? 맞죠?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직접 상대방에게 안 해도 괜찮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또는 무슨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우연히 이자가 봤다. 이것도 수요 표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대리권 수요 표시고, 그러면 만약에 표시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자, 표시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권한 넘은 표현들을 선입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자, 표시된 범위를 넘었을 때 그 넘은 범위, 자, 범위 외의 행위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걸로 상대방은 믿었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126조의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 이게 성립합니다. 그죠? 요거는 몇 조입니까? 125조고, 그죠? 125조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자, 선의무과실은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 그 자가 선의무과실이라야 돼요. 이 말 기억납니까? 자, 우리 그전에 했던 거 해볼까요? 다시.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B에게 대리권을 주고 위임장도 줬습니다. 근데 이 자가 이제 땅 매매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자가 땅을 팔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 그 땅 팔지 마세요 라고 B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 있는 B한테. 이 말은 수권행위를 철회한 거죠. 근데 B가 자기 손에 위임장이 있잖아요. 그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해버리고 C한테 팔아가지고 또 매매대금 받아서 또 도망갔네, 이것도. 이랬을 때 요거 말입니다. 요거. 자, 대리권 없이 한 거 맞죠? 무권대리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위임장 이거 받잖아요. 그래서 이 자에게 대리권 있는 줄로 믿었죠. 믿는데 과실 없으면, 그러면 이게 표현 대리가 되어버렸어. 바로 이 계약은 이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때 선의무과실은 바로 이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의무과실이라야 돼요. 이자가 만약에 악의 또는 유과실이면 그럼 이자가 등기능기 받아도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요. 표현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자에게서 다시 매수하는 자, 이자가 선의무과실이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등기의 공신력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그래요. 이자 앞으로 등기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이 사람 소유인 줄로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등기에 공신력 없잖아요. 소유권 취득 안 되는 거지. 맞죠? 그죠? 자,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두는 자, 이 자가 선의 무과실이라야 돼요. 이 자로부터 타지 성기한 자가 선의 무과실이어도 이게 표현대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이 사람은 빼고, 만약에 C를 상대로, C가 A를 상대로 이 계약을 이행하라. 라고 소를 제기했다면, 이 소송에서는 이게 이제 표현대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쟁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가 선의 무과실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쟁점이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 증명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 C 쪽에서 나는 몰랐다라고 입장합니까? A 쪽에서 저 사람 알았다라고 입장합니까? A 쪽에서, 그죠? A 쪽에서. 일단 자기가 위임장 회수 못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책임 생겨나버립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그러나 C는 알았다라고 A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표현대리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증명 책임. 증명 책임은 본인 쪽에 있습니다. 본인 쪽에. 그다음에 판단 기준 시기, 판단 기준 시기 말입니다. 자, 선의 무과실은 어느 시점에 필요합니까? 계약 당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나중에 알아도 표현대로가 돼요. 이게 범죄행위 당시입니다. 그죠?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거는 다른 표현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표현대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후의 사정, 이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대로 되면, 자, 효과, 적용 범위부터 먼저 할까? 자, 적용 범위에서는 우선 한 개만 하면 되겠네. 자, 법정 대리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대리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 수요, 이 말 자체가 임의 대리를 전제하는 말이죠, 그죠? 법정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성립 안 해요. 법정 대리에서는. 다음에 요런 얘기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복대리를 통해서 했을 때, 자, 이자가 직접 안 하고, 또 B다시한테 맡긴 거예요. 복대리 선임해서. 이자가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수권행에 처리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위임장을 이자가 줬을 거고, 위임장을 상대방한테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법하게 복대리권 부여받은 줄로 이자가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선임 무과실이면 이 계약은 이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복대리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이 표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 표현대로 되면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맞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권 대리와 이제 진배 없다. 어때요? 진배 없다. 이런 표현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진배 없다. 진배 없어요. 본인이 책임진다는 점에서는. 근데 말이죠. 자, 이제 표현대리가 되어서 본인에게 책임이 생겨나면 이거는 유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험에 나오면 X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유권 대리는 진배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은 여전히 뭐다? 무권 대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대리권 가지고 있어요? 대리권 안 가지고 있어요? 처리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니까 대리권 없이 한 거 맞죠? 본질은 무권 대리입니다. 본질은 무권 대리여서 그래서 무권 대리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말, 요 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본인, 무권 대리, 그다음에 상대방. 그런데 이자에게 대리권 준 것처럼 이자가 대리권 수요를 표시했습니다. 이 표시 보고서 이자에게 대리권 있는 줄로 상대방을 믿었고 믿을 과실이 없다면 그러면 이게 표현 대리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표현 대리가 한자를 하도 안 쓰니까 못 쓰겠네. 자, 표현 대리가 되잖아요, 그죠? 표현 대리가 됐습니다. 자, 표현 대리가 됐으니까 이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 계약 책에 물을 수 있죠.
이 계약 이행하라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을 청구할 때 저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혹시 만약에 상대방 이쪽에 좀 부주의가 있었다, 자기도 좀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때릴 건 없다는 사실을 이자가 몰랐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당신도 부주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다는 못 지겠다, 나는 70%만 책임지겠다, 이렇게 과실상계의 항변을 함으로써 자기 책임의 경감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불가. 일단 표현대리가 되어버리면 본인은 무조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냥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상대방에게 무슨 부주의가 좀 있다고 해서 너도 부주의가 있으니까 내가 이행 책임 다는 못 지겠다, 한 80%만 지겠다,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 항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없다. 원래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담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어떤 물건 A에 관해서 인도받을 채권이 있다라고 치고, 근데 이자가 지체했습니다. 지체하는 바람에 이쪽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청구 들어갔을 때 B 쪽에서 당신이 주소를 옮겼으면서 제때 나한테 통지 안 해줘서 지금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에게 생긴 손해 전부 다 나 배상 못하겠다 라고 과실상계 항변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게 과실상계입니다. 이쪽에 채무 불행 때문에 생긴 손해는 맞지만 이쪽에도 잘못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생긴 손해 이거 다는 나 배상 못한다, 그죠? 당신의 과실만큼 상계해서 배상하겠다, 이게 과실상계 항변이에요. 과실상계 항변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손해배상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늦었지만 물건이나 빨리 갖다 달라, 라고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너도 좀 잘못돼 있잖아, 그래서 나 물건 다른 못 주겠다, 요만큼만 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행 청구 들어왔으면은 그때는 과실상계 항변을 못 해요. 그러면 표현대로 선입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 계약 이행하라 라고 들어갑니까? 이행하라 그러잖아요. 손해배상하라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실상계 항변하겠습니까? 그죠? 이해하시겠죠? 과실상계 항변은 이쪽에서 무슨 청구 들어갔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손배 청구 들어갔을 때 이 계약을 이행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너도 부주의가 있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행해야 돼요. 자,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과실상계 항변을 해가지고 자기 책임의 경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게 표현들이 기본인데, 근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들이도 묶은들입니다. 묶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이 계약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답 좀 달라라고 채워도 괜찮아요. 이거 묶은대리 규정입니다. 묶은대리 규정에 따라서 취인 여부의 확답을 채워도 괜찮아요. 또는 난 이 계약에서 빠지겠다, 철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본인은 이 계약들을 하고 싶으면 이자가 철회하기 전에 그냥 취인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취인하면 돼요. 물론 취인할 때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처리하려면 취인하기 전에 처리해야 돼요. 서로, 그죠? 서로. 자, 근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철회하겠다는데, 그런데 이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표현대리잖아, 그러니까 계약도를 해야 된다 라고 표현대리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자, 표현대리 이거는 상대방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이자가 주장하는 거지. 이자가 이거 표현들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만약에 이자가 이 계약서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취인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다시 이 사람이 이 계약서를 만약에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이걸 해야 돼, 이걸 취인해야 되지. 표현들이다 이런 주장은 못해요. 또 한 가지,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본인 보고 이 계약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무건대리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 보고 당신이 이 계약을 이행하라 또는 손해배상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자,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가 너무 넓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이놈 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이 사람 보호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말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 번 더. 자, 표현대로 성립하면은 이 계약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의 목적은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놈 붙들고 또 네가 책임지라 이럴 필요까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된다. 자, 한 번만 더. 표현대로 되면 본인은 책임지게 돼요. 본인은 책임지게 되는데, 근데 표현대리도 본질로 보면은 여전히 무건대리다. 그래서 무건대리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대요.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된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거 표현대리다 이런 얘기는 못 한대요. 예? 자, 표현대리 요거는 누가 주장하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라고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이자가 이 계약들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추인하면 됩니다. 요구하면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표현대로 성립하면 본인에게 책임 다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속의 목적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 붙들고 네가 책임지라. 이거는 안 된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자, 거기에 성립 요건에서 제목만 동그라미 1번 대리권 수요 표시, 그 다음에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 되고, 만일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다면 126조에 그런 넘은 표현들이 이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기억의 첫 줄 중간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건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선의 무과실이라야 되고, 그가 만약에 악의 유과실이면 그와 다시 거래한 성계인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가 성립 안 해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첫줄 이 125조가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정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거는 성립 안 해요. 오른쪽에 효과 보시면 자, 먼저 기억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본인은 그 표현들이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해서 본인 자신의 책임의 경감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의 표현대리도 본질은 무건대리입니다. 따라서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상대방에게는 철회권, 최고권 있고 본인에게는 추인권 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중간에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135조에 따른 무건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 다시 누구한테? 이 사람에게, 그죠?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 계약을 이행하라 이렇게 책임 물을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첫 줄 중간에 본인 쪽에서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 자, 본인 쪽에서 이거 표현대리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 이 계약서로 하고 싶다면 뭐 하면 된다? 취인하면 되는 거다, 그죠? 우리 상대방이 철하기 전에 말입니다. 취인하면 됩니다. 표현대리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본인 쪽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권한 넘은 표현들입니다.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니
자, 우리 그전에 했던 예,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서 돈 좀 빌려오세요 라고 대리권을 줬던 겁니다. 자, 이자 대리권 부여받았죠. 근데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버렸습니다.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서 돈 받아서 도망갔어요. 자, 요거는 자신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났죠, 그죠? 자, 범위 얘를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무건들이죠. 무건들인데 양도담보 설정할 때 이전 등기 해주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자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에 관해서도 대리권 있는 걸로 이자가 충분히 믿을 만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매매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줄로 상대방 이자가 믿은 게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럼 이게 표현 대리가 됨으로써 이 매매 계약은 이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권한 넘은 표현들이. 자,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대리권 주긴 했죠. 대리권 주긴 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기본 대리권. 대리권 주긴 했어요. 그럼 이자가 주어진 대리권의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죠. 그죠?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초과의 대리행위를 했고, 그 넘는 부분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줄로 상대방을 믿었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죠? 그러면 자,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과의 대리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대리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판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갑 소유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을이 말이죠. 을이 병에게 팔아요. 팔면서 저 땅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이러면서 팔았습니다.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 사람은 이 사람 땅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람 땅인 줄 믿고 계약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아무리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표현되어야 됩니까? 이 계약은 누구의 계약입니까? 을 자신의 계약이잖아요. 내 땅이다 이러고 팔았으니까 을 자신의 계약이에요. 이 계약의 당사자가 갑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대리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선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돈 좀 빌려오세요. 저당권 설정에 관해서 대리권을 줬는데 이자에게서 받은 서류를 이자가 이용해서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서 그러고서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고 이전 등기 해준 거예요. 잡아서 이거 누구의 계약입니까? 우리 계약이죠, 그죠? 우리 자신의 계약이에요. 우리 자신의 계약이지.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대리행위 아니어서 표현들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저 마찬가지로 갑종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매도에 관해서 대리권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내가 매수한 거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내 땅에는 진배 없다라면서 병에게 담보자표는 계약을 하고서 그리고 돈 받아서 도망갔을 때, 자, 이건 말입니다. 이건 내가 매수한 땅이다. 실제로 내 땅이다. 이러면서 한 거니까 이거 누구 계약입니까? 이것도 을 자신의 계약이에요. 대리행위 아닙니다. 그죠? 이거 대리행위 아니어서 이런 것은 표현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다시 이 사람이 이 땅은 내 땅이다 이러면서 자기 소유다 이러면서 지금 파는 계약이었으니까 이 계약은 을 자신의 계약이에요. 이거는 대리행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안 되고, 이거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놓고서 그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을 자신의 계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표현들이 안 되고, 이것도 내가 매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나한테 처분권이 따르면서 한 거예요. 이것도 을 자신의 계약입니다. 그죠? 이거 표현대로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과 그 다음에 그 초과 행위가 같은 종류라 해야 된다?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죠? 같은 종류 아니어도 괜찮다.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등기 신청. 그런데 초과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입니다. 사법행위입니다. 대물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 대리권과 그것을 넘는 행위가 같은 종류 아니어도 괜찮대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것도 직접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요 무권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 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판단 기준 시기, 이것도 거래 당시입니다. 맞습니까? 거래 당시예요. 자, 거래 당시, 다른 말로 무권대리 행위 당시 또는 표현대리 행위 당시, 어떻게 나오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거래 당시에 계약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입니다. 계약할 때 매매에 관해서 대리권 있는 걸로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면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거 여전히 표현대리가 됩니다. 기억나죠? 그죠? 거래 당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자,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나중에는 어차피 다 알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소송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은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다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 표현대리가 성립 안 된다면, 그럼 표현대리 성립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몰랐으면 그러면 표현대리가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확인하고. 자, 130페이지에서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본 대리권의 존재에서 니은, 자, 아까 나온 적인데 아까 봤던 그 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또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그 표현들에 관한 요걸 기초로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나요? 아까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할 때 요건이, 자, 우선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 그 다음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는 행위라면은 그러면 바로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또는 바로 다음에 있는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갖춰진 그 상태에서 그 표현들에 관한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그걸 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F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권한 넘는 대리행위, 기억에 대리행위의 존재, A 보시면 갑소유 토지를 을이 이거 자기 소유다 하면서 병에게 팔았어요. 이 매매계약은 을 자신의 계약입니다. 맞죠? 대리행위 아니에요.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랬고, B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았으면서 그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서 그러고서 병한테 팔았대요. 자, 어때요? 이거 을 자신의 계약이죠? 따라서 이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C번도 자, 갑종중으로부터 임야 매각의 권한을 수여받은 을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한 것이어서 나에게 처분권 있다 이러면서 병으로부터 또 빌리고 담보 설정해 줬습니다. 어때요? 을에게 병한테 담보 설정해 줄 때 이거는 을 자신의 이름을 하고 있죠? 맞죠? 이거는 을 자신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대리행위 아니죠? 그죠? 대리행위 아니어서 이거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니은에 자, 권한 넘는 그 대리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
자, 등기 신청이었어요. 근데 표현들이 행위가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대물변제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권한 넘은 표현들에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3번에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줄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 그 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 이거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 먼저 법정 대리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첫 줄 법정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이외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본조에 따른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 판례를 소개해 놓았지만 그 전 판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법정 대리 권한 이것을 넘은 표현들도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일상 가사대리권. 자, 일상 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들도 성립할 수 있다. 자, 예컨대 남편 부동산을 이 와이프가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남편이 대리권 준 거 아니에요. 대리권 준 거 아닙니다. 이거 와이프가 그냥 단독으로 임의를 한 겁니다. 하면서 남편이 인감 도장 가지고 나가고 인감 증명서 떼서 가져 나갔겠죠, 그죠? 이랬을 때 요 부분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를 넘었죠. 요거는 일상가사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 부동산은 은행에 담보 잡히고 대출 1억 땡긴다. 이거는 일상가사 아닙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범위를 넘었습니다. 범위를 넘었으니까 이거는 무권대리입니다, 그죠? 무권대리인데, 근데 보통 보면은 와이프가 이렇게 남편 부동산을 담보 잡히고 대출 받는 거 이런 거 잘 해요, 잘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나 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요. 남편은 지금 회사가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받고 이런 것은 와이프가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은행 쪽에서 남편에게서 담보대출 받으라고 대리금 부여받았구나 라고 믿을 만해요.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통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대로 됨으로써 남편이 책임지게 돼버립니다. 이래죠? 그죠? 자, 보통 이렇게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오는 거 이런 것은 보통은 와이프가 대충 대리해서 잘 해요.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 보통 믿어버립니다. 믿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보통 봐줍니다. 그래서 일상 가세대리권 이것을 넘은 표현들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일상 가세대리권은 법정 대리권입니까? 임의 대리권입니까? 기억나요? 그죠? 우리 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연대해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일상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법에. 자, 일상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일상가사 대리권도 법정 대리권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은 같이 외우시라고. 자, 일상가세대리권 이것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면 그런 법정 대리권한 이것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왜? 일상가세대리권 이게 법정 대리권이기 때문에. 됐죠? 근데 그 밑에 기억하고 오른쪽에 니은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뭐 나는 점수를 좀 많이 받겠다 욕심 나시는 분은 책 보면 되고, 좀 겸손하게 나는 뭐 한 80점이면 맞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딱 이렇게만 봐요. 그냥 동그라미 2번에 일상가세대리권 이것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냥 보통 시험은 그 정도로 나옵니다. 일상가세대리권 이것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해도 보통 이제 웬만하면 다 커버돼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중간에 디귿이 있는데, 자, 디귿 되어 있으면 그거 3으로 바꾸세요. 동그라미 3. 디귿 그걸 동그라미 3으로 바꾸세요. 편집하는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 종중 땅입니다. 을 대표가 종중 대표입니다. 종중 대표가 총의 결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이걸 병에게 팔았어요. 자, 원래 종중 땅은 총류물이죠. 총류물 처분은 종중 총의 결의 필요하죠. 지금 결의 안 받은 거죠, 그죠? 총의 결의 안 받은 거예요. 위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2천 넘겼다라고 했을 때 이거 무효잖아요. 총의 결의 안 거친 거니까, 총의 결의서를 위조했을 뿐이니까, 총의 결의 안 거치니까 무효예요. 그런데 위조가 워낙 완벽해서 결의 받은 걸로 이쪽에서 믿었습니다.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그러면 이게 표현대례가 되는가, A관에서 판례가 이런 것은 인정 안 합니다.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예요. 이런 것은 표현대례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컨대 학교재단입니다. 학교재단에서 기본 재산을 그 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은 이 대표죠, 그죠? 재단의 대표입니다. 재단의 대표가 이걸 만약에 판다. 자, 이건 약간 뭐 여담인데 상식인데 그냥 학교재단, 재단이 재단을 처분할 때는 그때는 해당 관청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학교니까 교육관청에 허가 받아야 돼요. 교육관청에 허가를 안 받고 만약에 했다. 허가 안 받고 했다. 이것도 마치 허가 받은 것처럼 허가증을 위조했습니다. 허가증을 위조해서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라고 쳐요. 이랬을 때 워낙 완벽하게 위조해서 허가 받은 걸로 이쪽에서 믿었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허가 안 받고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강행법 기반으로 그냥 무효예요. 행위 자체가 무효면은 이쪽에서 아무리 믿어도 이거는 표현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예컨대 법원의 대표가 법령에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대표행위를 했을 때,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육관청에 허가도 안 받고 학교 운동장 일부를 팔았다, 그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이거는 표현대례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 교회 재산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 총류입니다. 총류물 처분은 교인 총회 결의가 필요하죠? 만약에 결의 안 거치면 무효잖아요. 이렇게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이거는 표현대례가 절대로 안 돼요. 밑에 대리권 선물 후의 표현대례는 이거는 말이죠.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보통 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정도만 나와요. 대리인이 대리권 선물 후 직접 상대방과 대리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복대리인 선임에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마지막 줄 끝에 대리권 선물 후의 표현대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그 말 정도만. 자, 다시 한 번 더.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이 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거래를 계속 해왔습니다. 거래를 계속 해왔어요. 거래를 계속 해오다가 본인과의 사이에 위임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이자와 하던 이 거래를 또 계속 해버렸습니다. 그럼 무건대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위임 계약 기간이 끝난 것을 이쪽에서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이것도 이자가 책임져야 돼요. 바로 대리권 선물 후의 표현대리죠, 그죠? 근데 대리권 소멸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복대리인 선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자가 상대방과 하던 이 거래 말입니다. 이 거래를 또 계속 한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또 한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위임 계약 기간이 끝난 것을. 그래서 이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 줄 믿고 이자가 했다면 이것도 이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자, 대리권 소멸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해서 했을 때에도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그 박스 그거 외우세요. 자, 법정대리에서 또는 복대리인을 통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나 없나, 그죠? 그 문제가 군데군데 나왔었죠. 자, 요거 외우실 때 아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거는 법정 대리에서는 생길 수 없다 그랬죠. 그거 한 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죠? 그렇게 외우세요. 자, 법정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은 손해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든다 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하셔야 되겠네.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